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매단 뉴스의 당대표 박태영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요즘 경매 사건에 유치권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찾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마땅한 사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에 이틀 전에 올라온 질문사항입니다. 흔히들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신축한 원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유치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자님께 제가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답글을 달아놨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가구 원룸 공사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80% 정도 진행 중이고요. 저는 계약서대로 중도금과 잔금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대로 중도금까지 지급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정은 지금 한 80%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시공업체 원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자들에게 대금이 지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인부들이 현장에서 건축주인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듣기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만일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을 시에 건축주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풀어야 하는데요. 지금 건축주인 분하고요, 원청인 개인 사업자하고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축주는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80%에 대한 공정률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지급하셨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청업체인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건축주에게. 이러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점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공사업자가 하고 있겠죠? 여기에는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은 하청업체가 점유하고 있겠죠. 원청은 서류상의 공사업자고요.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하청업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유권 플러스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거를 합쳐서 저희는 유치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청업체도 가능하고 원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점유권에 대한 부분을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현재 하청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직불거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직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낙이 있지 않으면 건축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청에게는 채권적 거래에 대한 미지급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청에게 승낙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점유권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직불 거래를 원하신다면 건축주께서는 원청에게 승낙을 받는데 이 승낙서에는 뭡니까? 점유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 말하자면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을 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직불은 하청업체에게 지급을 하셔서 뭡니까? 유치권의 원한인 점유권을 해결하셔야지만 정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청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점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청과 협의를 보고 원청에게는 통지를 하셔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청이 본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협의를 볼 경우에는 승낙서가 꼭 필요하고요. 또 승낙서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자, 통지를 통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혹은 메일도 법률적인 통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메일을 안다고 하면 이메일도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은 문자도 대응을 하는데요. 이 문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못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권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질문자님께 정확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매단 뉴스 검색하셔서 저희 그 오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인톡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권과 관련된 상담과 일을 25년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민법 중에 요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만 전문으로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 회원분들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